안녕하세요. 판매자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이 이제 시작돼서 벌써 중순으로 다다르고 있죠. 저번 주가 이제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이었으니까 돈 많이 쓰고 주말에 효도도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각 마켓이 이제 행사 중이죠. 그래서 오늘 운영 관리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했던 고객은 순환한다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걸 좀 설명을 좀 초반에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정석적으로 해야 되는 일정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님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방금 상품 올렸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주익 나은님 오랜만이고 플레인님도 처음 뵙고요. 네, 리그님은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화면을 하나 볼까요? 네. 지금 무슨 기간인지는 아시죠? 지금 뭐 하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다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빅스마일데이랑 그다음에 11번가도 지금 무슨 아까 뭐라고요? 11데이? 뭐 그런 거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절기를 따라 갖고 뭔가를 했었거든요. 무슨 며칠은 뭐가 있고 뭐 동지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행사를 했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건수를 찾았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된 틀이 뭐가 있냐면 5월하고 11월 혼수 시즌이라고 불러요. 거의 대부분 이제 가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월 11월에는 제한 없이 이제 직원들한테 막 그 직원몰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금액 상관없이 이런 행사도 있고 지마켓 옥션 기준으로 하면 이제 빅스마일데이 명절이 이제 빅세일이라고 해서 이제 또 빅스마일데이는 전체 참여자 그리고 그 기간에는 이제 좀 선정된 판매자에 한해서 뭔가 행사를 진행한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인 거죠. 없던 트래픽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5월 11월에는 웬만하면은 행사를 다 하셔라. 그거를 안 하는 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염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뿌리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 하나 해드리면 항상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늘 가격은 이제 수수료 기준으로 뭔가를 형성해 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상 내가 이제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귀찮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에 대한 세팅이 되게 민감하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운영을 할 때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고객이 어떻게 돈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격 세팅이라고 하는 걸 잘 해두셔야 이런 행사 때도 좋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였냐라고 하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9일 보이시나요? 그쵸? 요때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어버이날 기준이죠. 요쪽을 해갖고 이제 쭉 넘어가서 19일까지인가가 이제 빅스마일데이라고 하는 G마켓 옥션의 가장 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미리 세팅해놔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객이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고객이 어떻게 한다? 이제 순환하던 기준에서 갑자기 G마켓 옥션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이제 드렸던 기억이 있죠. 반신반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메인 채널 어딘지 모르겠지만 G마켓이었으면 계속 더 잘 나가시는 거고요. 메인 채널의 판매량이 높았던 곳에 판매량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G마켓 옥션이 늘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판매량은 약 한 15% 정도 성장하지만 그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행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 다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를 보시게 되면 요 정도 얘기를 했다라면 보시면 이제 평소에는 이제 클릭수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7일까지요.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비슷해요. 클릭률도 변화가 없잖아요.
조회수 대비 클릭 수이기 때문에 클릭률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 평균 노출 순위도 똑같아. PPC도 똑같죠. 오히려 떨어졌네요. 경쟁구도 판매자끼리 노출하고 뭐하고 하는 기준은 같아요.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노출수와 클릭 숫자가 딴 때보다 3배 정도가 성장을 한 겁니다. 왜 그래요? 행사를 하니까요. 없던 수요도 생겨난다니까? 그 없던 수요가 생겨난 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 15%라고 보는 겁니다. 뭐 많게는 20%도 될 수 있겠죠. 제 거 기준으로 한 15%가 이렇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 기준이요. 지마켓 옥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장을 하고 그러면 원래 100이었던 게 15%가 성장했으니까 115%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115도 그냥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원래는 매출의 비중이 뭐 어느 특정 사이트가 몇 %를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게 이제 쫙 빨려갖고 어떻게 지마켓 옥션 쪽으로 쫙 몰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상시에 나갔던 구매 숫자보다 몇 배가 쭉 성장을 하냐면 이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갭 차이가 뭐 많은 거 기준, 제일 최소 기준 뭐 2, 21 이렇게 하면 19개의 기준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19개가 어디에서 어떻게 빠졌냐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원래 메인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는 좀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판매량을 보면은 그래도 빠진 거에 비해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라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것 때문인 거죠.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예. 이런 식의 개념. 그래서 광고비는 많이 나갔지만 결국엔 뭐가 같다? 로아스가 같다. 전환도 같고 로아스도 같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걸 평균 치료해갖고 쫙 나오는 어떤 결과값을 보는 건데 물론 여기 뒤에 늘 얘기하지만 비용까지는 맞죠. 정확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숫자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매수, 구매금액, 전환율, 광고 수익률은 참고사항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 여기 있는 건 구매하기 버튼만 눌러도 카운팅이 되거든요. 네, 카운팅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항상 이런 것들을 집계할 땐 뭘 봐야 된다? ESN 플러스의 실제 주문건을 보고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팔렸구나. 그러면 볼륨이 어떻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거고 그리고 광고비가 그만큼 나간 만큼 뭔가 됐죠. 그죠? 근데 100%의 수요 기준으로 이 원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원 안에 내가 이만큼의 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이 원이 뭐 내가 커진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원이 커진 거예요. 겉에 있는 원이 요만했다가 이게 3배로 성장한 거죠. 그쵸? 근데 이걸 지마켓 옵션으로 놓고 보면은 원이 성장했지만 전체 시장 기준으로 하면은 이 원이 3배가 성장한 게 아니라 한 15% 정도만 성장을 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요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이 알도 똑같이 15%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도 모두 그건 뭐 큰 의미는 아니죠. 원래 팔았던 거에서 다 같이 성장을 하고 매출이 막 활성화가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지. 행사를 들어가지 않았어. 뭐 나는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서 나는 행사를 좀 제외할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이거를 전혀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마켓 옥션의 행사이고 11번가 행사잖아요. 근데 내가 그쪽에서 뭔가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특정 사이트의 딴 쪽에만 뭔가 딱 몰입해서 그걸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뭐 8일, 9일이죠. 9일부터 한 19일까지 이런 것들이 쭉 하고 이어질 텐데 결국에는 내 매출은 어디로 간 거야? 내가 다른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 매출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마켓 옥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 세팅도 중요하고 고객의 순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광고비가 왜 성장할까 이런 것들 다 보시고 그럼 얘도 그러면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얘는 왜 이러지라고 하면은 최저가가 이제 이쪽으로 찍혀서 그렇다. 쿠폰에 대한 적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으셔야 됐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본인 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평소보다 더 많은 지출이 돼 있을 거고 더 많은 클릭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량이 왜 나왔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본인 거 보시고 뭐 비슷한 경우를 지금 겪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뭐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고 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 남겨주셔도 좋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일반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저와 비슷한 지금 루틴을 가지셨을 거고 이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지금 빅 1, 빅 2, 빅 3 막 이런 식으로 해서 5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쿠폰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매출이 어떻게 추이가 변동되느냐를 봤을 때
네, 더 극심하게 몰려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네, 오늘 이제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운영관리죠. 운영관리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주문이 맞아요. 지금 방금 그 얘기한 거예요. 플레이님. 네, 완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늘 얘기했잖아요. 이 시기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참여 안 하시면 매출이 꺾이실 겁니다. 집중하는 사이트에서 이쪽으로 좀 옮겨오세요.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19일까지 견디시려면 견디시고요. 지마켓 옵션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견뎌보면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겁니다. 옥션 지마켓 운영 관리는 다른 플랫폼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뭐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시스템이 크게 뭐 변동되는 건 없죠. 거의 대부분 비슷한 룰을 가져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갖고 잠시만요. 됐어요. 참아뒀어. 시작합니다. 네. 광고 담당자를 바꿨더니 늘었다고? 설마요. 네. 그 시기에 광고 담당자를 바뀐 거. 광고 담당자가 그 시기에 바뀐 거겠죠. 똑같은 광고 담당자가 했어도 매출이 늘었을 겁니다. 1.0 상품 관리, 2.0 상품 관리. 네.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직은 이게 이제 9월로 연기됐죠, 그죠? 9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통합으로 된다는 건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상품 관리가 두 개예요. 2.0 상품 관리, 1.0 상품 관리. 1.0 상품 관리에 보면 여기에 상품 2.0 전환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거고, 2.0은 그게 없죠. 뭐 전환할 일이 없으니까. 대신에 여기 이제 그룹 관리가 있고요. 전체적인 정책 안에서 이제 2.0으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 뭐 2.0 안에서도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 좀 열어놨기 때문에 상품명 수정도 이제 가능하죠.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2.0으로 등록하는 게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아요.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1.0을 판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다 가능할까? 이거는 뭐 테스트로 다 해볼 수 있으시니까 완벽하게 이제 안 되면은 조금 더 뭐 버티셔도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환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죠. 노출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인 상품은 저 버튼 한 방으로 그냥 끝납니다. 무조건 전환돼요. 그래서 제가 팔고 있었던 소판 전부 다 2.0으로 전환을 했어요. 싹 다 해놨기 때문에 꽤 괜찮은 상태죠. 지금 현재. 그래서 버튼을 좀 보시면 시작, 중지가 있어요. 얘는 품절 거는 거고, 얘는 살리는 거. 품절 걸고 삭제하는 겁니다. 모든 마켓은 동일하게 굴러갑니다. 품절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조금 특이한 게 샵에서 노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설정할 수 있고요. 상품 품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거긴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 샵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코드를 중지할 거냐, 품절로 걸 거냐, 시작할 거냐, 그리고 그걸 삭제할 거냐. 판매 중인 상품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품절을 시키고 삭제하셔야 된다. 여기 역시도 판매 상태 변경해 보면은 살리는 거와 중지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삭제가 있는 거예요. 옆쪽으로 넘겨보면 판매 기간 연장. 이거 많이 쓰는 버튼이죠. 왜냐면 지마켓은 90일까지밖에 최대 판매 기간을 90일까지밖에 설정 못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러면 90일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연장하셔야죠. 연장을 하시면 90일이 늘어나고요. 90일 먹인 거에 또 90일을 적용하면 180일이 되고요. 또 적용하면은 270일이 됩니다. 그 9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60일, 9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 연장을 미리미리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송 조건 변경, 택배비 변경 이슈, 그 다음에 출하지 변경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일괄적으로 요걸 바꾸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시 이거 뭐 건드릴 일은 없지만. 최근에 공정위의 권장사항 그리고 등록할 때 보면 별표 필수로 붙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고객 분쟁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좀 상세하게 적어라 이게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제 권고 정도였을 때는 판매자들이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 다 체크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막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래갖고 그거 지금 다 수정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선물하기 설정은 뭐 건드릴 일이 없죠. 디폴트 값이 선물하기를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근데 혹시나 나는 선물하기를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외시킬 때 쓰는 버튼입니다. 다음에 옥션 부가 서비스, G마켓 부가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옥션에 G마켓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내가 노출을 하고 싶어서 옥션의 프리미엄, 다음에 G마켓에 포커스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쭉 넘겨보면 또 쓰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발송 정책 변경, 요거 많이 쓰죠. 요거 많이 씁니다. 몇 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 요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쓰는 버튼. 그 외의 버튼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요. 2.0 버튼이 그래도 조금 더 간촐하죠. 뭐 쓸데없는 거 다 없어지고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만 쫙 있는 거니까요. 위아래가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해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다르냐라고 하면 요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시작과 중지, 그 다음에 옥션 부가 서비스, G마켓 부가 서비스 나눠져 있는 거, 판매 상태 변경 아까 이야기했죠? 네, 여기 보면 부가 서비스 설정 들어가면 결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상단의 탭이 조금은 달라서, 혹은 또 한쪽이 많아서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품은 기본적으로 수정, 복사 이게 다 가능하죠. 그쵸? 네. 요거는 뭐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등록단에서 이미 다 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탭 정도만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을 찾을 때 검색어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상품 번호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스스로 편하다면 하는 건데, 상품이 별로 없으시니까 개수, 스큐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검색어로 찾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몇 개 안 나오니까요. 근데 막 상품 막 100개만 넘어가도 그때부터 검색어로 찾으면 유사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품 번호, 내가 관리하는 상품들은 웬만하면은 상품 번호를 따로 적어놓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품 번호로 관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판매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막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상품 어떻게 찾아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상품 번호 불러줘요. 외우고 있어. B 뭐뭐뭐뭐야 옥션 뭐 G마켓은 뭐뭐뭐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품 번호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오늘 갑자기 뭐 질문이 있네요. 5월 5일날 오픈마켓 상품 등록 이렇게 하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 폼 같은 엑셀 폼은 제공이 안 되나요? 아이고, 충격적이군요. 네, 잠시만요. 모를 수 있죠. 자, 이 상품 등록 폼은 어디서 뭐 주워온 게 아니라요, 그냥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걸 굳이 드려야 될까요? 예쁘게 이거 색칠한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캡처 받으시든가 엑셀에 똑같이 쓰세요. 뭘 이걸 달라고 또 하십니까? 네. 지금 캡처 받으세요. 캡처 받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쭉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야? 아이고. 일일이 상품 등록 구입하는 일이 쉽지만은 아니에요. 네, 7개 상품을 모두 다 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상품이 많으면 힘듭니다. 그건 맞아요. 인정. 다수 택배 코드 등록 관련 질문들입니다. 기존의 한진을 사용하다가 산지 특산물 배송을 CJ로 지정했는데 택배 코드를 추가해서 특정 상품 판매 시 CJ로 연동이 가능할까요? 상품 등록할 때 상품마다 택배사를 설정하잖아요. 웰그린님. 그러면 산지 특산물 지금 하신 거는 택배 코드를 따로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ESN 플러스 안에서 택배 코드 연동을 하는 게 없어요. 네, 없어. 그냥 내가 등록할 때 그 배송 설정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선택한 택배사가 그 연동되시는 거예요. CJ는 특히 그 연동이 자동으로 거의 되죠. 한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록할 때 내가 그 택배사를 뭘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죠. 왜 그러니 혹시 지금 질문은 사실상 다른 택배사 연동 설정하는 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그런 사이트들이잖아요.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복수로 설정하는 거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저도 스마트 스토어 상담원한테 물어봤었죠.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 자동 연동은 한 개만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저도 우체국이랑
CJ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책상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연동을 푸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수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웰그린님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연동을 풀어두셔야 돼.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면 그 내가 지금 기존에 한진으로 해놨잖아요. 한진으로 이제 산지 특송하시는 거, 산지 특산물. 그게 만약에 주문 들어왔다가 교환 반품이 일어나면 한진이가 무조건. 근데 내가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그 연동을 다 풀어놓고 구플로? 뭐라고 하죠? 구스플로라고 부르나요? 거기가 제휴되어 있는가? 아무튼 그거 다 풀어놓고 교환 반품 들어오잖아? 내가 다 접수해야 돼. 내가. 어느 게 편한지는 뭐 스스로가 아실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대요. 저도 문의 많이 해봤죠. 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그런 여기서 비하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네. 욕 안 했습니다. 쿠팡도 똑같아요. 그 택배사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택배사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쿠팡은 본인이 계약한 코드만 있으면. 네. 근데 보통 쿠팡은 로켓 배송하는데 그게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그죠? 일반 상품으로 팔 땐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결국에 질문은 멜그린님은 스마트 스토어 질문을 여기다 하셨다. 딱 걸렸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2.0의 그룹 관리 같은 경우 아까 여기 옆에 있었던 그룹 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뭐 여기서도 여기 가능하죠. 상품 관리에서도 하나 상품 클릭하고 그룹 생성 누르면 G마켓 할 거야? 옥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면 나와요. 보통 이미지형이에요. 보통 이미지형. 리스트형 잘 안 해요. 이미지형으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리스트가 뜰 거예요. 뭐 비슷한 상품이라고 같은 뭐 여기 보면은 배송 정보 기준으로 묶이니까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그룹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갖고 아래로 내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 순서별을 다 맞춰주는 거죠. 맞춰준 다음에 보는 건데 이제 고객이 들어와서 내가 요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얘가 1번, 얘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얘가 1번입니다. 네, 요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고객 상담하실 때 상품 번호가 뭐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꼭. 그래서 그 상품 번호의 상품을 같이 보면서 옵션 뭐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고 뭔가 썸네일이 다 비슷한 상태에서 고객이 얄팍하게 제일 싼 거를 선택하는 순간 오주문이 되고 내가 그걸 배송했더니 나는 이걸 본 게 아니라 저걸 봤는데 당신은 왜 이걸 보냈어? 라고 당신 이거 주문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고객은 그럴 리가? 난 이걸 보고 주문했는데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죠? 네. 운영할 때 좀 쉽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내 내가 그룹을 짰다면 뭘 보셨나요? 뭘 보고 계시나요? 그건 몇 번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안내가 좀 필요합니다. 기간 연장 여기 왔죠? 안전 90일 써놨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이제 번호가 뜨면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1.0이에요. 그래서 ESM 플러스 가보시면 테스트 계정이에요. 들어와서 이런 7인의 판매 중지가 없네요. 오늘은 0건이긴 하지만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금 딱 팝업 창 뜬 거 보니까 여기는 무슨 화면? 1.0 화면. 전환 등록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1.0 화면으로 넘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메인에서 여기에 숫자가 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이 떴다라고 칠게요. 내가 이거 클릭하고 딱 들어왔는데 요 7일 전 합산이 3이야. 그럼 7개는 어디 있는 거냐면 2.0 상품 관리에 들어가면 여기에 7이 떠 있을 거예요. 네. 합산 7이. 오케이? 그래서 메인에서 내가 숫자를 봤다 한들 여기서 봤다 한들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요게 뭐 10이 떠 있는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0이야. 이렇게 0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품관리 2.0 빨리 넘어와갖고 여기 있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죠? 이게 이제 개선될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면 어차피 2.0으로 통합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상품 등록 관리가 이제는 뭐 1.0, 2.0 뭐 사실 그렇게 부르지도 않게 될 거고 번호 떼고 그냥 상품 등록, 상품 관리 이렇게 될 거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면 변경될 거다. 그래서 그 뜬 것들을 계속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연장해놔라. 제일 좋은 건 상품 등록하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수정 바로 들어가갖고 관리 오셔갖고 수정이란다. 상품 등록하자마자 상품 관리 빨리 가갖고 그냥 상품 전체 체크한 다음에 상품 기간 연장, 판매 기간 연장 해갖고 90일씩 몇 번 밀어요? 한 4번 미세요. 392, 492, 3구 27, 4구 36, 그쵸? 네, 9436. 360일 그냥 밀어놓으면 1년 동안 할 일 없잖아요. 4번 정도 그냥
쭉 밀어놓는 겁니다. 쭉 밀어놔요. 주문 관리 넘어오죠. 보통은 여기 차를 클릭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 긴급 처리사항 다 클릭하죠.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이제 보시는 건데 들어와서 보기 전에 주문 관리의 조회 항목 설정 이걸 클릭하셔갖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제휴사명이 있어야 된다. 제휴사명이. 그리고 나서 요 폼에 요 순서 배열은 뭘로 해두셔야 된다? 택배사의 양식에 맞춰두시는 게 좋다. 그죠? 그래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어디서 타고 들어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를 내가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로그랑 막 분석을 하면서 아까도 뭐 메모장에 제가 막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보시면 메모장에 이게 돌 거다 하지만 뭐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 인간은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오래된 사람이니까 저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로그를 이미 다 봐왔고 이런 것들도 봤고 했기 때문에 고객이 어떻게 돌고 이때는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는 뭘 갖다 놔라? 제휴사명을 갖다 놔라. 그 다음부터 이제 필요한 필드 값을 나한테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 필드 값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전부 다 나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필드가 쫙 뽑힐 거예요. 뽑히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쪽에서 이렇게 표기해 놓는 건 각 마켓마다 필요로 하는 거 상품 주문 번호 여기 뭐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주문 번호랑 그 다음에 아이디를 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갖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면 클릭하고 주문 확인 누르면 확인 요즘 들어서 이거 이제 많이 클릭을 하시죠. 그 리스트에 어느 정도 쿠폰 적용된 건지 최근에 보시나요? 9일부터 했으니까 보셨어야 될 텐데 평소보다는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건 이제 빅스에 참여 동의를 하셨고 할인 금액에 그 할인 금액에 이제 50%를 내가 부담하는 건데 최대 이제 보통 한 25% 정도 최대 정확하게는 27%인데 25% 정도가 제외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최근에는 얼른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면 그 정산 예정 금액 쪽으로 바를 빨리 넘겨갖고 뭐 하셨어야 돼요? 쿠폰이 어느 정도 적용됐고 비율로 나눠보니까 이 정도의 수수료가 총으로 최대 수수료가 이 정도 나가는구나. 그러면 전에도 우리 등록하면서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하셔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까 그 엑셀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요? 네. 여기 이제 빅스잖아요. 빅스 쿠폰 빅스 쿠폰 이렇게 적어놓고 할인 금액의 50% 이렇게 쭉 해놓으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2만 원에 팔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할인 쿠폰이 최대 얼마까지 적용되는 거야? 25%면 5,000원인가요? 그쵸? 네, 5,000원이니까 만원 쿠폰이 적용된 거죠? 고객한테 만원 쿠폰이 이렇게 적용됐고 그 50%인 5,000원을 누가 부담? 내가 부담. 그리고 여기는요 이거는 이제 마켓이 부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니까 5,000원 적용된 금액이면은 15,000원이 정산 금액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쿠폰은 얼마가 적용됐고 실제 정산 예정 금액이 공급 원가가 15,000원으로 현재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구나 등등등을 내가 봤으면 오케이 무리 없어 이렇게 가는 건데 나중에 알고 뭔가 정산된 금액이 내가 예상치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죠. 그쵸? 그리고 쿠폰의 종류가 여러 종류였기 때문에 아까 뭐 가격비가 타고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일부 쿠폰을 적용한 사람 그리고 맥스 쿠폰을 적용한 사람 이게 종류가 3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최대 수수료는 당연히 50% 쿠폰이 적용된 고객이기 때문에 그 고객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계산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맞나요? 네.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5월 8일에서 19일까지는 내가 최소치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늘 최대치로 잡아놓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적용돼서 그 결제 예정 금액이 가장 낮은 그 금액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고 그거 기준으로 내가 계산을 어느 정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19일까지의 매출 집계표는 그렇게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뭘 팔아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 이렇게 쿠폰을 적용했을 때 최종 금액, 내 거 내가 해보면 되잖아요. 최종 금액이 내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네이버의 최저가에 표현되는, 네이버 쇼핑에 최저가로 표현되는 그 사이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게 더 결제 금액의 매력이 있는 거야? 를 본 다음에 노출 기준에서 쇼핑에서 내게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마켓 옥션으로 매출이 이동되는 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최저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구나.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발견해도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고객을 주물럭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자, 넘어와서 쿠폰을 적용했어요. 이제 발송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옆으로 바를 넘겨놓으면 내가 선택한 택배사, 여기서 일괄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택배사를 선택하고 여기다 송장 번호를 타라라락 하고 넣는 거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못 보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발송 예정일 입력을 해갖고 날짜 선택해서 여기다가 뭐 기타 선택해서 사유를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식의 예정일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대량 발송을 할 수 있죠. 대량 발송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까 아이디 주문번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주문번호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모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주문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A, B, C, D열을 맞춰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주문을 다운로드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상단 요 있는 탭 1, 2, 3, 4열 A, B, C, D 열도 결국엔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 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을 딱 해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이디랑 주문번호를 해요. 아이디 주문번호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요거 복사해서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주문을 택배사에 이렇게 양식을 해갖고 던져놓고 꺼내면 송장 번호가 이 옆에 붙어갖고 나오잖아요. 요 옆에 안 보이지만 요 옆에 붙어 나오잖아요. 이거 내가 적은 거고요. 그죠? 이거 내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송장 번호를 여기다 드르륵 하고 적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요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고 요렇게 붙여서 왔으니까 얘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밀릴 일이 있나요? 밀릴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조항목 설정 세팅을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기로 하는 건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개 정도만 가능해요. 10개만 돼도요. 잠깐 어제 과음하고 나서 송장을 넣다가 밀려 넣잖아요. 네, 그러면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되면 어차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숙련된 사람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정확하게 밀리지 않게 엑셀을 잘 정렬해서 하게 되겠죠. 처음에 하면 무서워요. 솔직히 밀리지 않았나? 막 2-3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처음에 할 때 무섭긴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두려움을 좀 극복을 하시고 순서 배열 잘 맞나 그것만 잘 확인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엑셀이 미숙할수록 이게 조금 힘들긴 하죠. 그건 인정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필드값 정리죠. 앞에 상품 번호가 나오게끔 해놓으면 좋아요. 바로바로 클릭해서 뭐가 팔렸는지 보는 거니까. 상품 번호를 아직 못 외우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리고 요거 판매 금액 중요하죠. 오늘 꼭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요거 쿠폰이 얼마 적용됐는데 정산 예정이 이만큼이구나. 요거 보시라는 거죠. 요걸 꼭 확인하셔야 되는 시기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판매 금액 2.0이 이제 옵션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는 겉에 표현된 클릭 단가 요걸 네가 이야기하는 거고 판매 금액은 고객이 들어와서 추가금을 만약에 선택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매출액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이거. 그래서 아까 잠시 그냥 팁 하나 드려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지웠나?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요런 것들인 거죠. 내가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싹 세팅을 해봤는데 클릭률이 안 나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판매 가격, 표현되는 가격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클릭하고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구매 수가 이제 별로 안 나와. 뭔가 그러니까 전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환율이 뭔가 떨어져.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사랑 비교해봤을 때 내가 뭔가 전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뭐 파시는 분이었냐면 약간 팔토시 비슷한 것들을 파시는 분이에요. 자외선 차단 용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파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경쟁사들은 살색도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한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지금 하나의 상품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저 수치, 전환율이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가려면 사람이 들어와서 쇼핑할 만한 어떤 그 뭐라 그래, 선택의 충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폭을 좀 넓혀주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경쟁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고객을 안 뺏기는데, 내 거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객은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클릭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스펙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세 페이지에 내가 상품을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상품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많이 팔고 싶어서 옵션은 다양하게 설정해 놓은 거야. 선택의 항목이 다양한 거야. 근데 상세 페이지는 뭔가 단품같이 만들어 놨어. 이상하지 않아요? 옵션을 선택함과 동시에 무조건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상세 페이지에 녹여줘야 돼요. 첫 번째 옵션이 뭐면 여기에 1번은 이겁니다. 2번은 이겁니다. 3번은 이겁니다. 4번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싶으면 이런 식의 쇼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내를 싹 빼놓고서 그냥 옵션만 만들어 놓고 덜렁 상품을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들어와서 클릭해. 클릭률이 좋잖아요. 딱 클릭하고 들어와서 썸네일 기깔나 막 클릭하고 들어왔어. 근데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선택 딱 열었는데 막 뭐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이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 선택 1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선택을 못 하죠.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환율이 떨어지죠. PPC가 높은 거는 경쟁사끼리 싸워갖고 한 클릭 때 평균 비용이 올라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환이 떨어지고 로아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성이 약하거나, 그죠?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못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결제가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거 아까 보셨던 요런 거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아까 그 로고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선택을 못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터무니없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고객이 왜 내 거를 안 살까? 내 거는 사기 쉽나? 내 거를 스스로 막 그냥 주변 사람들을 부탁해봐요. 친구나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나 뭐 동생이나 부탁해봐. 내 거 한번 구매해봐. 구매하기 쉽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100이면 100 중 어려운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뭘 골라야 될지 몰라. 그리고 야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보통 이런 질문. 근데 구매하기 쉬운데 뭔가 내 건 왜 안 사는 것 같아? 물어보면 저쪽이 조금 더 다양한데 뭐 보통 이런 식의 피드백을 얻으실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굳이 내게 안 팔릴 이유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주문 관리 쪽에 배송 중 배송 완료가 있고 구매 결정 완료가 있죠. 기본 정산이 며칠, 배송 완료 후 8일. 근데 우리는 중간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까 보셨던 당일 발송 정책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아직도 G마켓에 상품 등록을 하다 보면 배송지 정보 입력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 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을 거면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오후 1시 30분인가? 맞나? 30분 이전 주문건에 대해서 오늘 출발 체크하면 이 주문건에 대해서 무조건 배송 출고하는 걸로, 그 약관에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추후에 당일 발송 정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왜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안 하시죠. 어차피 얘랑 같은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당일 발송 정책을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상 뭐 오늘 출고 뭐 이런 건데 보통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원래는 발주 확인 후 2일 배송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요, 오늘 출발 이런 거 설정 안 해놓으면 보통 기본은 3일 내 출고라고요. 3일 내 출고, 기본 세팅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했더니 고객들이 너무
뭔가 경쟁력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마켓 자체가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당일 발송 정책이 생겨난 거고 어떻게 보면 얘는 의미 없는 정책이 또 된 거죠. 그죠? 그럼 지워지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출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송이 보통은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니까 2에서 3일 정도 걸려갖고 가죠. 플러스 8일이에요. 그럼 며칠이죠? 10일에서 11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야. 정산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고객이 너무 착한 고객이라서 구매 결정을 해줘요. 땡큐죠. 그죠? 뭐 3일 배송 딱 하자마자 바로 결제해줬어. D 플러스 1일이니까 이게 1일 3일 배송 받자마자 구매 결정을 눌러준 거죠. 이때 구매 결정을 눌러준 거예요. 배송 완료되자마자. D 플러스 1일이니까 며칠 정산이에요? 이거는 4일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럼 빠르면 이게 2일로 갔으면 이게 3일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베스트한 거는 3일 정산이다 라고 하지만 필수 조건인 구매 결정이 없는 거잖아요. 고객이 이걸 잘 안 해주잖아. 나도 안 하는데 뭘 고객한테 해달라고 뭐 해주길 바라고 필요 없어요. 네, 그쵸?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네, 쿨하게. 네, 근데 이게 좋죠, 그쵸? 네, 저는 딱 하나 이거 구매 결정 바로바로 해드리는 상품이 있어요. 그 마른 오징어 시켜 먹을 때 네. 너무 맛있어. 제가 시켜 먹는데 어디라고 공개하긴 좀 그렇고 정말 맛있는데 이거 시키면 저 받자마자 네, 바로 구매 결정 해드립니다. 산지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건데 이 위에 있는 건 말 그대로 배송 중 배송 완료, 배송 중 배송 완료. 이거 뭐 구매 결정 완료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의 판매 데이터를 보고 싶어. 일주일 동안의 판매 데이터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배송 중 배송 완료랑 플러스 구매 결정 완료 이 두 개에 있는 곳들에 있는 걸 다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걸 합산하고 뭐 해야 돼요? 그 구매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본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판매한 양을 보게 되겠죠. 그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네. 결제 완료군요. 네. 결제 완료일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뭐 필터 정렬하는 방식까지 뭐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든 하신 다음에 요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두 개를 합친 거를 딱 해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의 조향 설정은 네, 동일한 필드 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조건. 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렬한 다음에 네, 정리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품 관리에 들어가 보면 판매 상품 일괄 공지라는 게 있어요. 많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괄 배송 공지. 제가 주문 관리하면서 갑자기 상품 관리 쪽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은 주문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넣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품 등록 변경에 판매 상품 일괄 공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배송 불가입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 날짜를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떴다가 이 기간이 되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옥션 또한 같지만 얘는 레이아웃이 짜져 있는 거고요. 지마켓은 옥션은 레이아웃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약간 게시판 형태, 얘는 약간 모듈 형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주 받는 질문들이 계실 거예요. 뭐 언제 배송되나요? 뭐 내일까지 오나요? 그리고 뭐 이 상품의 특징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뭔가요? 이런 것들. 네. 주로 받는 것들이죠. 지겹지만 일반 배송을 하는 형태다라고 하면 숙명입니다. 숙명. 네. 근데 최근 고객이 또 워낙에 많이 성장을 해서 출고에 뭐라고 하냐면 그 가송장 막 이런 것들을 논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판매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이제 꼬치꼬치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는 출고하면 그 뭐지? 대전허브에 들어간 거 이전에 뭐 부여에 이렇게 터미널 있고 뭐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게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까지 다 확인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게 찍혔다라고 하면
이제 판매자한테 문의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배송사에, 택배사에 연락을 하죠.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저 월요일날 출고한 거 8일이죠. 8일날 출고한 게 아직도 대전어부 입고예요. 그래서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죄송합니다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그 판매자의 어떤 잘못처럼 돼버리니까 판매자도 그렇게 대응을 해왔고, 근데 저는 그렇게 대응 안 하거든요. 택배사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터미널에 잠긴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CJ에 전화를 하죠. 보이는 ARS를 하고 송장번호 다 찍어서 상담원 연결을 하게 되면 전화를 받아요. 저 판매자인데요. 고객 정보 다 알려주고, 잠겼어요. 저한테 가이드 설명하지 말아주세요. 잠겼어요. 긴급 요청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긴급 요청이 들어가요. 컨테이너를 안 깠거나, 그러니까 월요일날이 출고건이 많잖아요. 저도 이 얘기는 들은 얘기인데 출고건이 많잖아요. 그럼 컨테이너 자체를 아예 안 깠거나, 그래서 얘를 뒤로 밀어놓은 거야. 화요일날 주문 들어왔죠, 뭐 수요일날 들어왔죠, 목요일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CJ가 이거를 월요일 걸 안 까고 화수, 목 이런 식으로 까요. 계속 들어오는 걸 쳐내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까라라고 긴급 요청을 하면 이 상품을 추적해서 이 컨테이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빨리 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셨죠? 사진 같은 거 막 산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거, 월요일날 까놓은 게 밑에 깔리는 거예요. 화요일날 그게 위에 올라가고, 이게 말이 돼요? 수요일께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목요일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 CJ가 알바를 투입합니다. 알바를 투입해서 이걸 빨리 쳐내야 되니까 주 내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목금에 그거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또 쌓여있는 것들을 막. 그래서 보통은 이런 연락이 올 때 보면 월요일날 출고권이 안 들어가면 한 3일 기다려요, 고객이. 바로 좀 연락을 주면 좋겠는데 또 안 그래. 화요일날 전화하기 또 애매하잖아요. 목요일날 전화하면 살짝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요일쯤 연락 오면 그걸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목요일쯤 연락 오면은 사실상 CJ에 전화해봤자 똑같아요. 어차피 그날은 쳐낼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의 뭔가 어떤 루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사실상 언제 받나요? 뭐 이런 것들. 나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피곤하긴 하죠.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업종에 들어오셨으면 계속해서 이걸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전체 판매한 양의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5%가 안 됩니다. 네. 보통의 고객은 기다립니다. 근데 참지 못하거나 급한 고객이 한 5%, 많게는 8,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들을 악성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배송의 시스템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풍조가 굉장히 빠른이잖아요. 당일 지금은 아예 새벽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지금 그거에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배송 상품이 사실 좀 피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새벽 배송이나 당일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일반 배송으로 하루만 밀려도 고객 우배송 및 지연 찍은 다음에 택배비 판매자한테 부담시키고 그냥 반품 쳐버리는 막 이런 또 문화가 있거든요. 사실 개선돼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지금 흐름이라서 어떻게 뭐 일반 우리 판매자나 기업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와 이거에 대한 좀 더 고객이 성장을 해야죠. 우리들이 안내하거나, 근데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판매가 안 될까 봐 안 하죠. 플레이님이 빅스마일 데이만 할 때와 빅스마일 데이와 AI 매출업 광고를 동시에 진행할 때 이점이 있나요? AI 매출업 광고는 키워드 확인이 안 되고 뭔가 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AI 매출업 광고할 때랑 주문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요. 광고는 매출을 형성시키는 게 아니라 클릭 수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마일데이랑 광고랑 연관 짓는 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광고는 늘 똑같은 상태에서 빅스마일데이를 하면 굳이 살려고 하지 않았던 고객, 약간 뭐 수치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15%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고객이 더 증가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가가 찍혔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 있었던 고객이 내 상품으로 더 인입이 되는 거고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트래픽이 늘어서 평소보다 3배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지만 3배 이상의 주문건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고비가 뭐 크게 뭐 성장 뭐 AI 매출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매출도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럼 그냥 같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관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주신 것 중에 키워드 확인이 안 되어 뭔가 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건 제가 뭐 광고를 해라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해서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저한테 뭔가 그 정확한 리포트를 주지 않으면 광고를 집행을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팟사이드 포함해서 저한테 리포트를 주지 않거나 혹은 리포트를 돈으로 사야 되는 경우면 저는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매출업 광고 트래픽 정도는 제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광고 시간에 김대웅 차장님한테 네, AI 광고 매출업 광고의 이점이 뭔지를 질문을 해주시면 네, 그때 오셔갖고 플레이님이 오셔갖고 이야기하시면 그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네,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은 네, 맞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조양무 클레임에서도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환불 승인일, 그 다음에 반품 송장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 수거 완료일, 교환 수거 송장 번호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송장 번호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 송장이 떠야 수거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집하가 시작되었다. 저 송장이 뜨면 계속해서 고객한테 연락이 가죠. 수거가 될 때까지 빨리 상품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번호가 떴는지를 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뜨면 수거 완료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네, 보시는 겁니다. 뜨면 보내줘도 됩니다. 보통은 근데 막 교환해 주잖아요,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는 사실상 교환 관리 뭐 클레임 뭐 이거 처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반품을 교환으로, 교환을 반품으로 똑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거 택배 정보 수정 뭐 달라졌다면 내가 직접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넣어주는 거고, 보상 요청이 신기하게 하나가 있는데 반품에 고객이 아까처럼 이제 뭐 5배속 및 지연을 했지만 정상적인 출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택배사의 부담이잖아요. 근데 고객이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했다면 나도 억울하다라고 한 보상 요청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마켓이나 옥션이 판매자한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형태인 거거든요. 보시고 이게 약간 불합리하다, 혹은 내가 상품 받아봤는데 정상 상품인데 자꾸 고객이 상품 분량을 찍었다, 그렇게 하면 지마켓에 이제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요즘에 이제 판매자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구매자 기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환불금 차감되기 이미 결제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난데없이 이제 판매자 직접 송금이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고객한테 전화해서 네, 입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그 금액을 받으셔야겠죠, 그죠? 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교환이든 반품이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옥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오해 섞일 만한 말이 섞일 그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옥션은 그 말이 딱 적혀 있더라도 요 상세 보기를 반드시 클릭하셔야 돼요. 반드시 클릭해 보시면 클릭할 때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결제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옥션은. 근데 상세 보기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환불금 차감을 했구나, 이거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꼭 상세 보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괜히 전화했는데 결제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 환불금 차감 선택했어요 이러면 약간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옥션은 꼭 상세 보기를 클릭 한번 하셔라. 상세 페이지 하단에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쟁을 줄이셔야 됩니다. 분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판매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FAQ도 일부러 만들어 두셔야 되고, 조금 민감한 사항은 밑에다 또 두시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셔야 되고. 그래서 왜 가구나 이런 쪽에 상세 페이지를 보면 배송비 관련한 걸 최상단에 올려놨어요. 제일 많은 이슈잖아요. 지역마다 다른데 지역별로 배송비를 설정할 수 없거든요. 가격 배송비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기준으로 적어 놓는데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경우에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밑에다 넣어놓으면 고객이 못 봤다라고 우기는 순간 그냥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최상단에다가 그래서 전부 다 금액을 넣어놓고 최상단과 하단에 또 한 번 넣어놓죠. 가구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감한 것들은 위에다가 좀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상품 정보 제공 곳이랑 이쪽에만 쭉 넣으셔도 공정위 이슈나 그다음에 판매 전자상거래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벗어날 수 있으십니다. 터무니없이 반품은 아예 불가합니다. 뭐 그건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빼고는 전부 다 허용이 되니까 AS 기간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갖고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게 본인 회사에 맞게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충전해서 이제 금액을 좀 쓰셔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 있냐면 정산관리에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충전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정산관리에 판매 예치금 관리 여기 들어오셔갖고 충전하기 이걸로 하시면 되고, 나는 매번 충전하기 싫어라고 하면 얼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동 충전되게 설정을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카드 충전 취소하기 누르면 바로 들어와요. 이런 것들 등등등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생방송 중에 퀴즈나 이런 것들을 내면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안 보이지만 그 금액이 지출된 내역이 쫙 하고 보이죠. 그렇죠? 아, 어떻게 지출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사실은 그거는 파워클릭 리포트에 가셔서 보시는 게 가장 또 정확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정산관리에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그죠? 아이고, 아주 저도 그냥 아주 우울해 죽겠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세액 결정액이 날라왔는데, 온라인 사업은 요 기간 설정하고서 아이디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요거는 온라인 사업은 그 22년도에 그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보셨나요? 신고서 그 안내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레저용품이나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시는 분들, 골프 등등등 이런 걸 취급하시는 분들은 성신신고해라. 그 세무서에서 날라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개인별 뭐 주의사항 아마 그 항목에 있을 텐데 전체 그래라. 그래서 당신들은 과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판매하는 영역마다 그 영역마다 전자상거래업 해갖고 뭐 하시잖아요. 그 품목 그 하시는데 한마다 이거를 뭐 메인 내용을 억지로 짜 맞춰서 금액을 내리는 것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다. 21년도 내역을 신고하기 2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22년도에 21년도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고 이미 이제 그 어저께 뭐 엔데믹 그 발표도 했잖아요.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매출이 성장이 엄청나게 되었으니 당신들은 신고를 성실 신고해라라고 하는 게 떴어요. 그래서 요번에 사장님들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저희 쪽이 과표가 제가 알기로는 14%인가 그렇거든요. 요율이. 이걸 과표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류 작성률이라고 했나? 아무튼 뭐 있어요. 아무튼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14% 정도가 되면 적정 맥스를 14%까지 낼 필요는 없으니까 적정 수준으로 내려와서 뭐 12, 10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8, 9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그거 나오실 거예요. 네. 뭔지 아시죠? 무서운 거? 네. 그래서 한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12에서 한 14 정도 이상을 신고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4보다 조금 더 많게 그렇게. 그리고 과표를 좀 넘기셔야 돼요라고 얘기하길래 충격 먹고 막 나온 종합소득세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상태이긴 한데 사장님들도 뭐 많이 내실 테니까 네, 미리미리 빼두셨어야죠. 미리 빼도 예상치만큼 나와서 뭐 크게 막 그렇게 동요되진 않는데 막상 고지서를 받으면 우울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울 것 같아요.